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표 실전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미 이전에 실전 강의를 여러 꼭지를 넣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제가 쓴 일목균형표 실전편 교재를 바탕으로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했던 실전 강의들과 일부는 겹치기도 하지만 또 조금 색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균형표 원전을 공부를 하고 그 일목균형표 원전을 바탕으로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시장에 맞게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 이제 표준전과 동화전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 하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전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내용에 대한 해설 같은 거 다 붙이고, 그죠? 일종의 주해서와 같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이죠. 책에서 뭐가 한 줄 나오면 아이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풍부한 예시나 주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설을 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전 강의록이 약간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대에 우리가 쓰면서 이해했던 내용, 제가 또 체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인데 2003년경에 이 내용을 썼고요. 벌써 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한 17년 전 자료인데 지금은 더 또 보강이 되었지만 당시 출판을 위해서 만들었던 책 중에 일부를 추려 가지고 제가 원전 나의 강의를 받는 전문반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참고하시라고 육성으로 원전을 강의를 하지만 또 일실전편을 책으로 해서 제본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는 이 봉, 사케다, 혼마문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요. 자, 봉 차트 이건 다 하시지만 얼른 한번 갈게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하루 종일 시세가 오르내린다, 그죠? 이건 이제 틱 차트입니다. 그래서 체결이 되는 것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자꾸 움직여 간다, 그죠? 계속 움직여 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을 이제 몇 틱씩 모으거나 아니면 이렇게 1분 차트로 하면 1분 동안 딱딱 잘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고가 저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야, 자, 이거 다 아시네요. 그 다음에 30분으로 자르면 30분 단위로 컴퓨터가, 그죠? 시간을 딱딱 계산해서 9시 땡땡에서부터 9시 30분까지 하는지 뭐 29분 59초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9시 시작하면 9시 30분까지 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0분 뭐 01초 땡땡부터 뭐 그리거나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잘라서 그림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봉기법을 이런 분봉에도 접목시키기도 하지만 사케다가 말하는 이러면 봉기법은 걸린 시간이 길수록 일단 좀 유리하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습관이나, 그죠? 습성이나 이런 걸 살펴볼 때 딱 내 눈앞에 잠깐 뜨인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잘못할 수가 있죠. 물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부분. 그냥 이건 제가 뭐 예를 드는 건데 어떤 여성이 남자를 볼 때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서빙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만 봐도 거기서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있는 사람이 서빙되면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혼을 내고 말이지 난리를 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아, 이 인간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나무라거나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공개된 장소, 이런 장소에서 어떤 감정을 있는 대로 뭐 격앙을 시켜버리는 거 하고 감정을 좀 절제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나무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인간적인 실수를 좀 인정을 하면서 점잖게 타이를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뭐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가 굉장히 그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뭐 이랬을 때 좀 나가는 그 태도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이걸 왜 꺼내느냐 하면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는 결정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어떨 때 잠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쩌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랜 시간 지켜봤더니 그 짓을 계속한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맞는 거죠. 그 사람 기질이 그런 거예요. 자, 벌써 이해되시죠? 차트의 봉 패턴이나 이런 기법에서 일목에서 왜 주봉에서 이렇게 장악형이 나오면 아주 안 좋게 보느냐면 뭐 사케다에서 일봉의 장악형도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 하루 이틀이잖아요. 아니면 30분 봉에서는 그냥 딱 30분 1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주에 걸쳐서 벌어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10일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었다. 이건 더 신빙성이 간다라고 보는 식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봉에서 사케다 기법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대음봉으로 때리거나 뭐. 근데 이게 순간적인 어떤 주문 실수로 인해서 대음봉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발랑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케다 봉 기법 패턴 같은 것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접목시키는 것은 살짝 경계할 필요성이 조금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보조지표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소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데 뭐 다 아시는 대로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음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종가가 같으면은 한자로 동시 일본에서 얘가 그걸 도지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도지 그러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도지입니다. 도지는 형태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런 네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이 끝나고 일봉만 볼 경우에, 과거에는 여러분, 장중 분봉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차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유료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봉차트를 봐도 장이 끝나면 증권전산에서 종가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 프로그램 넣고 획 돌리면 당일 일봉 주봉을 만들어주는데 분봉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중 분봉까지 보는 시대는 좀 더 이제 통신과 그 다음에 그 HTS나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같은 양봉이더라도 안에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 두 개는 똑같은 양봉입니다. 그런데 얘는 막 출렁거리다가 종가가 올라서 시가보다 올라서 양봉이고요. 얘는 시초가에 갖다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양봉입니다. 이게 양봉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하다가 종가 다 돼가지고 완전히 올려가지고 양봉인 경우도 있겠고요. 이것의 좀 차이점은 장중으로 좀 잘게 본다면 종반에 여기 한 2시 돼서 급등시기가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날 또 확 올라 나오면 이게 분봉에서는 이게 부담이 생겨요. 이게 부담이 옵니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오른 것은 또 매물을 받기 조금 쉽다든지 약간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반부터 좀 올려가지고 되게 좀 잘 버틴 것들은 힘이 뭐 더 좀 세다고 봐야 된다든지 이렇게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이건 종가에 확 때려버렸고, 그죠? 이건 뭐 순간 악재 같은 것이겠죠. 이건 꾸준히 눌렀고요. 꾸준히 눌렀고, 그런 건 그 잠깐의 어떤 호가차고거나 순간 악재가 해소된다면은 이길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건 계속 찍어 눌러놓고 한가 때려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매도세와 혹은 악재 위력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음봉인데 우리가 내용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걸 또 이제 봉을 두 개를 합성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날 음봉이었고 이걸 양봉인데 그 안을 보면 이래가지고 뭐 하락의 상승 N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이제 분봉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그 다음날 목표치를 잡거나 매매할 때 좀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세세하게 들여다본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주봉에 결부시키면 주봉 안에 일봉 5개가 어떤 패턴으로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조금 그 다음 주 대응이 조금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정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각이 조금 편리하다. 그 다음에 증권사마다 다르게 봉차트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과거에 지금도 조금 그렇고요. 그 종가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일목으로 시간을 재기 때문에
3시 반 마감 이후에 선물이 15분까지 잠깐 호가 하나 찍는 거, 그 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는 일목균형표 이론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후행 스팬의 위치가 오늘 포함 26개인데 오늘 빼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제가 메리츠 증권을 비롯해가지고 몇 군데 증권사에 이 봉 만드는 것 자체를 그 전산팀이 연락해가지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영태를 만들었고요. 심지어 미국의 차트 만들어서 보내는 사이트도 후행스편 위치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목균형표는 양편 넣기 하거든요. 오늘 포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빼고 26개 잃어버리면 기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 원전 교재, 아니야, 실전편 교재를 쓸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내용 좀 납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괴선과 구름의 보다 깊은 의 활용법 그랬습니다. 간단한 영어 개선이다. 뭐냐면, 균형표가 가장 어려운 시간론, 그 다음에 가격 목표치 관측, 수준론이라고 하는 거 원전에는 없는 표현이고요. 사사키 히데노부가 쓴 책에 보면 수준론이라고 합니다. 수준, 높이, 지금 현재 가격의 수준, 위치, 가격 목표치입니다. 그다음 파동론, 3대 골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시간이 중요한데, 이건 보세요. 이건 그 차트가, 그러니까 이평선이나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 후행스편 이런 것들은 차트가 그냥 그려주잖아요. 그냥 컴퓨터가 그려주잖아요. 그죠? 손으로 그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파동이나 가격 목표치나 시간론은 어떻게 되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진 않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읽고 해석하고 설정하고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어려운 것부터 보지 마시고요. 당장은 공부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술, 기술, 운동, 뭐 예능, 체육 다 기초부터 갑니다. 기초부터.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이제 겨우 걸음걸이 발 떼는 애가 뭐 날아다니려 하고 뭐 3단 뛰기, 호프 점핑, 러닝 호프 점프 3단 뛰기 뭐 넓이뛰기까지 하려고 하고 도마에서 회전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 균형표 이제 좀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시간론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조금 달리는 정도인데 양학선 선수입니까? 도마에서 그냥 공중을 뭐 2회전 3회전에가 착지하는 엄청난 기술들 있잖아요. 온몸을 비틀기도 하고 이걸 하려고 하니 어려울 수밖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잘 달리고 정확하게 띵틀이라도 하면 폭 뛰어넘는 그 기술부터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균형표 개선 이런 것을 먼저 하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익혀 나가면서 물론 연습은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고급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는 실시에 깃든 규칙성을 파악해서 장래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관측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탕이 깔려있긴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목적만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 그거로부터 있던 예측에 의해서 매수의 포인트를 결정하는 매매결정법이다. 매매결정법. 그러니까 매매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응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매매를 지금 결정한다. 이건 현 시점에서의 대응이고요. 관측법은 미래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과거, 그 인과론, 과거의 어떤 시세의 습성. 여기에 더하면은 이제 이건 시세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더하면 이제 기본적 변수 같은 것들, 그죠?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게 있겠고, 그리고 시장의 현재 테마라든지 트렌드, 그다음에 펀더멘탈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겠죠, 그죠? 우선은 시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리듬, 뭐 패턴, 기술적 분석도 그렇잖아요. 뭐 MACD 오실레이터든 뭐 그다음 RSI든 뭐가 되든 그런 것들이 어떨 때 어떻게 대응한다고 하는 것들은 과거로부터 가져온 경험치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런 것을 더 세분해서 실제 이 직전 시세가 흘러올 때 어떻게 흘러왔던가 이런 인과관계 이걸 가지고 매매 결정하는 거죠. 매매 결정하는 거. 그래서 균형표가 예측이라고 하는 요소가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너무 거기만 얽매이지 않고 이 관측은 우선 예비 계산을 해두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 어떤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또 세워두고, 그럼 이제 실제 진행하는 시세와 비교 대조해 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몇몇 결정을 하다. 아, 그러면 사자, 팔자, 홀딩하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은 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한눈에 시장의 균형을 파악하는 일목균형표, 차트, 궤선, 예,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균형표의 각종 선들은 이동평균선, 그랜빌 법칙 이런 거하고는 이제 만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일목에서는 중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평균치를 구하고요. 평균치라고 했는데 중심값입니다. 이 평균치가 이동평균하고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용어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일목균형표 전환선은 9일, 시간론은 1절, 기준선은 1기 26일, 해당 기간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중심값으로 그려 나갑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전에 기초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 간단한 내용입니다. 9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을 낸다는 거죠. 오늘 현재 지금으로부터 9일간의, 그래서 이것이 계속 올라와 있고 시세가 이 위에 있다면 중심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아래에 있다면 중심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점이 우상향하고 있는가 우하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9일보다는 느린 26일간의 중심을 잡은 것과의 비교해서 이것이 위에 있는가 아니면 아래에 있는가, 그 다음에 교차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세 균형을 파악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이동평균과도 좀 비슷하죠. 이동평균에서 5일과 20일 정별이고 시세가 그 위에 있다. 그러면 5일간의 매매 평균가, 20일간의 매매 평균가보다 위에 있다. 매수세가 강하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죠? 사실 그러한 기본 개념은 같아요. 근데 일목산인은 왜 이동평균을 안 쓰고 중심값을 썼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컴퓨터가 모든 것을 지금 산출해주는 시대가 아닐 때는 손으로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의 종가를 공책에 적어 가지고 주판을 더해 가지고 그 더한 값을 적수라고 하거든요. 적수를 나누기 일수를 해 가지고 이동평균 값이 나오죠. 왜 이동평균이냐? 당일은 이건데 그것을 매일 세 주가 더하고 뒤에 날짜 빼내면서 점점 이동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이죠. 그 전체를 평균하니까 60일 이동평균 더하려면 60일째를 다 더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종목마다 하나 찾으면 5일선, 20일선, 60일선 하려고 그러면 공책에다 그거 다 모조리 다 해가 적는 것도 적는 거지만 전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합해가지고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야 됩니다. 평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균형표는 그냥 쭉 종가만 적고요. 혹은 고가 저가 이렇게 써도 되고, 9일간 26일간 이 안에서 최고가가 얼마지? 이게 고가네. 이게 저가네. 나누기 2해보면 끝나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26일간을 이걸 더하는 게 아니에요. 26일간 쭉 보니까 이날이 고가네. 이날 고가네. 이게 저가네. 나누기 2하면 그럼 끝나버려요. 그럼 균형점이 나오는 거예요. 전환점이 나오고 기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온 두 개를 오늘보다 26일 앞에다가 공책에다가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선행서편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52일간 쭉 가격을 봐요. 그 중에서 이게 최고가네, 이게 최저가네, 중심값이 이거네. 그럼 또 26일 앞에다 기록을 해놔요. 저 공책에다가. 공책에 쫙 적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26일 앞에다 그걸 적어놔요. 거기 선행서편 1이고 선행서편인데 이게 중기, 이게 장기 이평선 역할을 해버려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생각하지 말고요. 과거에 종목 하나 발굴해 가지고 매매하려고 해볼, 이러면 이제 숙달 되면 차트 안 그래도 됩니다. 공책에 적어 놓기만 하면 돼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공책에 적기만 하면 돼요. 이걸 본인이 자꾸 작성하다 보면 이게 벌써 구조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고 하면요. 보세요.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시가고가 저가 종가예요. 이걸 이제 N일전 비교라고 일자별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가격이 비로소 9일 전 가격을 돌파했다. 여기서 17일 전 가격을 돌파를 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 비교예요. 단순 비교고요. 이거 제가 일목 차트를 안 그렸네. 이거 사라졌을까? 여기는 그게 없네요. 이건 구주시정선하고 이런 건데. 예, 제가 여기에 그걸 일목 차트 그리는 엑셀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서, 그냥 제가 임의로 해볼게요. 이건 이 고가? 그럼 제가 이후로 지금 그걸 안 했는데,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여기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임의의 숫자를 적을게요. 이게 뭐냐? 선행스핀 1하고 선행스핀 1을 여기 적어 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쯤 합시다. 왜냐면 이날 현재 뭐 예를 들어 전환선은 얼마고, 전환점은 얼마고, 그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얼마고, 그다음 후행스표는 오늘부터 26일 전 가격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제가 바쁘니까 이 가격이, 이거 이꼴, 이거다. 이게 그냥 26일이라고 가상입니다. 그럼 오늘 가격하고 26일 전 가격하고 비교가 딱 되죠. 그죠? 전환점은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에서 고가저가 중심으로 그리고, 간단해요. 이걸 지금 엑셀로 짜는 게 있었는데, 지금 다른 하나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공책에다 이렇게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시겠죠? 내가 삼성전자를 매매한다. 그럼 매일 가격을 적어요. 이건 신문에 나오니까. 아니면 종가만 적을 수도 있고요. 종가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놨다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매일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죠. 나누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 하면서 이 또 전환선 기준선 두 개의 합친 것을 절반을 26일 앞에다가 그려놓으면 이게 선행세편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현재 주가가 여기 왔을 때 선행세편하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근데 이걸 적어 나가다 보면 전환선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건 그건 아니지만 드디어 이제 양으로 바뀌는지 음으로 바뀌는지, 그죠? 다 될 거 아니에요. 균형표의 괴선은 그렇게 이제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눈에 그래프를 그리면 더 좋고, 안 그래도 한눈에 시세가 확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엑셀 공책에 저렇게 적기만 해도 그 숫자들만 딱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구름 밖을 벗어났네? 전환선 기준은 호전됐네? 후행스핀이 호전됐네? 정배열이 있네? 역배열이 있네? 다 나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우린 지금 저렇게 안 하죠. 왜냐? 그냥 HTS 켜거나, 스마트폰에 툭 올리면 그냥 차트가 다 쫙쫙 뜨니까. 근데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시세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예비 계산하기가 쉽죠. 그러면 현재 이 가격이 며칠 지나면 이 주가 요대로 가면 전환선은 언제부터 올라오고 기준선은 언제부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를 돌파를 하면 그때 전환선이 올라오면서 기준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겠네 안 나겠네, 이게 다 예비 계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사님 이분은 이제 일봉 단위는 너무 자주 그려야 되니까 주봉으로 그리면서 여행지에서 가격만 듣고도 매매 판단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주봉에서 전환선 기준선이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주중에 얼마 왔다고? 그럼 돌파했는데? 혹은요, 그죠? 기준선 이제부터는 상향시키네? 아니면 이거 기준선 이탈이 되는데? 매매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가격만 듣고도 알았다. 자기가 공책에 적으면서 혹은 모논종에 그리면서 숫자들을 다 자기 매매하는 거 몇 개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된다는 거죠. 기억 안 해도 자기 수치만 꺼내도 되잖아요. 수치 메모 딱 해놨다가. 현대 쓰지 않는 방법이지만 제가 이제 이게 기초를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대표값을 찾는 방법, 이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동평균, 가중평균, 뭐 지수평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파악하는 법 요까지만 하고 이제 이번 강의를 또 자르겠습니다. 시세는 매도와 매수의 균형 상태가 무너질 때 크게 움직인다고 하는 전제를 일목산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합이 무너진다. 그죠? 혹은 여러분 올라가는 시세는 탑을 쌓는 것과 같는데 그 탑이 무너질 때는 일거에 힘들게 탑을 쌓았다가 무너질 때는 와장창 한 번에 깨진다. 이것도 일종의 균형이거든요. 균형이 깨지잖아요. 무슨 균형이냐?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균형을 이루면 도지 같은 게 딱 잘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매도세가 더 강해지면 올라가던 시세가 내려오겠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균형. 균형.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전환선과 기준선 간의 관계, 시세와 전환선 기준선 구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균형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가 시세의 폭을 목표해서 투자를 하면 시세의 방향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그죠?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느냐, 그 다음에 시세의 방향 균형을 무너지는 쪽으로 간다면 그 시세의 균형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세의 균형을 파악하고 하면 중심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 중심점의 좌우상하, 이것을 이제 일목에서는 스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팬은 그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한강다리라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교각이 있죠. 그죠? 일정 간격으로 교각이 있죠. 이게 스팬이에요. 스팬. 그 일목에서는 주로 기본 수치로 가면 9니 혹은 17이니 이런 식으로 이 스팬 개념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할 건데, 거기 이제 상하로 이동하면 가격의 일종의 스팬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세 균형점을 보여주고자 작성된 것이 전환선과 기준선입니다. 이 사상에서 이제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드는 법 이야기하는 건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죠. 전환선 9일, 기준선 26. 여기서 단기와 중기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표현이 좀 잘못했습니다. 일목산인은 기준선까지는 그냥 단기로 봐요. 일목산인의 시간 개념 안에서 보자면, 지금하고는 우리가 투자 스타일이 다를 때니까 전환선은 아마 초단기고 기준선이 단기일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한 65일선, 61선 정도 가야 중기고, 그 다음에 N일간의 최고 매수력과 최대의 매도력의 균형점보다 시세가 위에 있다면 상승 시세, 요런 건 했던 이야기는 자꾸 넘어갈게요. 나머지 제가 읽지 않는 건 여러분 나중에 저희 스톱 해놓고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은 외형적인 특징은 이동평균선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수평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목산인은 내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습니다. 제가 입문서에서 이거 이용하는 기법을 정별역비열, 이격도, 교차,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방향, 우상방, 우하향방, 이를 원용하자 했고요. 그랜비를 기법을 여기 가져와서 되긴 해요. 근데 크게 보면 또 그렇게 써도 되고, 근데 균형표가 가진 어떤 기본 수치 감각, 그 다음에 균형 중심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심까지만 일단 갈게요.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반값 반항 50% 조정을 이야기합니다. 반값 밀기, 내려가다가 되돌리는 거, 상승중 조정, 2분의 1 지점, 이런 걸 중요하다고 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9와 26, 26과 91의 고가저가 절반이죠. 그래서 이 시세의 밸런스, 바란스, 저울의 중심점, 그랬습니다. 저울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건 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중심 그렸을 때, 균형 그렸을 때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천층 저울 있지 않습니까? 이 저울에 이제 표준, 그걸 뭐라 그러죠? 표준기. 여기가 예를 들어 100g이다 그러면 100g짜리 세팅기를 놓고요. 여기에 내가 이제 뭐 음식물 재료도 뭐 재료를 넣으면서 이게 100g 되려면 이게 바늘이 딱 가운데 서야 되죠. 아니면 100g 아니더라도 좌우에 여기 어떤 물체를 올리고 똑같은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가 딱 정중앙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균형을 이루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 매도와 매수.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 시세는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예, 매수세가 강하면 기울어지면서 올라가고, 그죠? 매도세가 강하면, 예, 주가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균형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중심이 필요하고, 좌우 어떤 길이, 스팬, 그 시간상의 스팬, 가격상의 스팬, 매도 매수의 어떤 그 크기랄까, 이런 개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세가 하락할 때는, 오케이. 매도세가 강합니다. 매도가 더 강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 밀리는 음봉이 더 많이 발생하고 갭으로 더 떨어지고 심지어 뭐 장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도세는 그대로인데 매수세가 아주 세게 등장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때려가지고 이제 셀링 클라이막스를 지나가지고 매도세가 작아지는 거죠. 매도세가 작아지면 매수세가 똑같은 크기지만 그동안은 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기울어졌는데 매수세가 점점 크기가 작아져 가지고 이제 매수세하고 크기가 비등해졌어요. 그러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었던 아니면 얘는 그대로 패는데 매수세가 그동안 조그맣게 등장하다가 이제는 뭐 크게 등장을 해 가지고 얘하고 예, 전문적인 용어로 똔똔 그러면 균형을 잡아버리죠. 균형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근데 하루 균형제고 그러면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매도 매수가 균형을 취하는 그 점이 1일이 되건 1분이 되건 얼마가 되건 그 순간에 딱 바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바닥을 찍을 때는 우리가 모르죠. 이게 바닥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죠. 뭐 가다가 잠시 서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커진 겁니다. 그죠? 더 커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이제 이쪽으로 깨진 거죠. 균형이 깨졌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하게 보자면 초반부터 매수세가 아주 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파동이 많이 떴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상투 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올라가다 이러다가 이렇게 상투 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뭐 시세 폭발해서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길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이 3번 파동이 가장 길다 그랬잖아요. 대체로 가장 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 파동이 가장 길지는 않더라도 이 셋 중에서 가장 짧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중간에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로켓이 이제 발사했어요. 이래가지고 올라갑니다. 가속도부터 갑니다. 처음에는 무거우니까 힘은 세게 넣었지만 둔중하게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가속도부터 갑니다. 가다가 이제 연료가 좀 소진이 되면 매수세가 약화되면 중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점점점점점점점 기록하다가 여기서 예, 일반적인 물체로면 공중으로 쏘아올린 공이라면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가 매수력이 상당히 강한 자리가 됩니다. 이 가운데가 그 다음에 시세가 내려왔을 때 뭐 3분의 1 조정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3분의 1을 빼기도 하고 38.2% 61.8%까지 빼기도 하지만 절반 왔을 때 50% 되게 절반이 아까 반값 밀기, 반값 뭐 회복, 반값 하락은 여기 왔을 때 되게 보면은 지지를 잘 받습니다. 균형표에서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26일 갔을 수도 있고 일목균형표 준비 구성에서 보면은 26일이 되도록 여기에 긴순이 지나가거든요. 최근 26일간의 저가와 고가의 절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긴순이 지나갑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까지 시세가 왔으면 여기 지지받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거기다 26일이라고 하는 일수상의 어떤 스팬이 오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가격상의 스팬입니다. 상하가 같잖아요.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의 가격의 길이가 같아요. 여기서 되게 예, 딛고 돌아서기 쉽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중심사상이 여기서 좀 예,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시세 정형을 그렸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세가 이리 되지는 않죠. 일단 시세 정형화된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고점이 오면 여기는 지난번에도 매수세가 여기 와서는 죽던 자리잖아요. 중요하면 여기서 또 그렇게 걸리면 이제 쌍봉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치고 나간다. 전고점을 치고 나간다는 것은 아주 힘이 센 것이죠. 만약 그렇게 갔다가 또 내려왔을 때 그 여기까지 안 오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비레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비례가 늘씬늘씬 쭉쭉 빵빵 그러죠. 그죠? 쭉쭉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안 쉬면 이 과열로 나중에 큰 고생을 하고요. 적당히 쉬고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기 왔다면 이 전체의 절반이기도 하고 전 고점이기도 하고요. 균형이 바뀌던 자리고, 여기는 가장 힘이 세던 자리고, 여기 오면 되게 딛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목에서는 이것을 S 파동이라고 합니다. S 파동. 예, 이런 자리에서 딱 반전형 봉이 딱 뜨면 대단히 매매에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여기까지 걸린 시간과 여기까지 걸린 시간 같은 게 혹시 동일하다면 여기는 매수의 급소가 됩니다. 이것도 서편이에요. 아까 다리, 그 한강 다리 보셨죠? 그죠? 이 서편이에요. 가격이 요렇게 정박작하는 이것도 일종의 서편이에요. 여러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예? 손이 이상하다. 예. 우리가 이게 한 뼘, 두 뼘, 세 뼘 잡아 나가잖아요. 그죠? 한 뼘, 두 뼘, 세 뼘. 이게 서편이에요. 이게 서편입니다. 예, 반복 말씀드리는데 시세가 항상 정박자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정형화된 형태로 기초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건 이제 나머지는 또 지금 이 영상이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전편, 예, 다시 밟아보는 실전편 두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